장가 기자, 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총선 70일밖에 안 남았는데 선거제도 이렇게 확정도 안 되는 게 누구 탓이냐? 바로 이재명 대표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딱 한 사람만 보고 나면 비례 선출 방식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병립형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를 받자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병립할까 준연동형 유지할까 이거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병립으로 하면 득표율 따라서 비례를 받으면 되지만 애초에 이 준연동형이 민주당과 소수 4당이 함께 합의해서 만든 거고요. 또 준연동형을 주장하면서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거든요. 네. 양당 증오 정치 그만하고 소수 정당에 대한 기회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또 준연동을 하게 되면 뭐 위성정당 논란도 생길 수 있고 또 삼지대를 중심으로 소수 정당의 입김이 좀 커지는 것도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재명 대표 이렇게 비판합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 민주당 주류의 행동과 말은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만 하나만 딱 놓으면 모든 게 다 해석이 돼요. 지금 선거가 7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선거구제를 정하지 못하고 있죠. 누구 때문입니까? 이건 의견이 아니라 팩트죠. 민주당 때문이죠. 왜 국민이 민주당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겁니까? 저는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신 차려라. 굉장히 수위가 좀 높은 발언인데 진 의원님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관계자는요. 뻔뻔함의 극치다. 한동훈식 남탓 정치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저게 왜 남탓인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4년 전에 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할 때 민주당에서 얼마나 요란했습니까? 막 패스트트랙 태워가면서 막 지고지순한 이 개혁인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와서 막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어떻게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게 의석수에 도움이 될지 또 그러자니 4년 전에 했던 일 때문에 또 염치가 없다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 이재명 대표께서 결정 장애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요즘 모습을 보면 저는 사이다 이재명은 온데간데가 없고요. 완전히 고구마의 결정 장애를 가진 그 대표처럼 비춰지고 요즘은 존재감도 거의 없으셔가지고 네. 오늘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하신다니까 이제 모습을 좀 오래간만에 뵐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이 선거제 갖고는 민주당에서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 하는 모습이 지금 잡히고 있고요. 얘기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한번 이재명 대표 발언 듣고서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제 지금 얘기 잠깐 했는데 여기 아마 이재명 대표 발언 듣고 아마 저희가 자연스럽게 얘기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김진희 변호사님 일단은 오늘 민주당 공관위가 면접을 시작한다는데 이재명 대표도 면접을 본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요, 31일 이 대표 그리고 또 경쟁자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략 지역이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다 경선을 치르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 대표 역시도 이 원칙에 따라서 이제 예비 후보들과 경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의 당헌이나 당규에 따르면 이 현역 국회의원이 총선에 나올 경우에도 경선을 치르는 것이 이제 원칙인데. 다만 이런 공천 심사 과정에서 한 후보자의 경쟁력이 다른 후보자보다 월등히 우월할 경우에는 단수 공천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결국에 경선이 나섰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런 일각의 또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민주당 공관위에 따르면 3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이제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달 6일부터는 심사 및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김상일 부대변님 일단은 오늘 네. 한신가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네. 인천 계양을 지역구 면접 본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나도 경선 치르겠다. 이 얘기인데 네. 당 대표가 경선 치르고 하는 것도 좀 이례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선을 치르겠다는 목적보다는 네. 제가 볼 때는 경선 공천 관리 기법인 거죠. 그러니까 당 대표가 저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딴 사람들의 어떤 불만이나 아니면 문제 제기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공관위한테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관위가 이제
뭐 불만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거죠. 당대표도 하는데. 당대표도 하는데 지금 당신이 뭘 안 하겠다는 거야. 이런 식의 힘을 네. 실어주기 위한 저는 그 공천관리 기법의 하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진 의원님, 일단은 민주당 공관위 관계자가요. 이와 관련해서 단수 공천 아니다. 이 대표도 다른 분과 동일하게 면접 치르고 평가받을 것이다. 방금 김상규 의원님 뭐 말씀하고 동일한데 이 전체적인 그림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김상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는데 어쨌든 결과는 뻔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지금 같이 경선하겠다고 나오시는 분들이 뭐 어떤 결과를 낼지 모르지만 뭐 결과는 당연한 거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뭐 무늬만 경선을 또 굳이 저렇게 하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 한번 계속 이어가 볼게요. 민주당 네. 공관위가요 도덕성 검증을 했는데 네. 현역 의원 1명을 포함한 공천 신청자 6명에 대해서 심사 배제 의견을 냈다. 뭐 그래서 이런 얘기 막 돕니다. 이제 네. 공천 피바람 불기 시작한 거야. 이런 네.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 이게 시작됐다고 봐야 될까요? 뭐 이미 시작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질질 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끌고 있다? 제3지대가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음. 자칫 공천 논란이 제3지대의 반사 이익으로 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예. 최대한 질질 끌면서 공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 공천의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누구를 배제하고 뭐 이런 것들은 국민한테 관심이 없어요. 뭐냐? 읍참마속을 누가 했느냐 이걸 볼 겁니다. 국민은 나의 편, 나의 사람에게도 춘풍추상의 잣대를 들이대는 그런 진영에다가 박수를 치고 감동하는 것이지 그냥 그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공천하고 뭐하고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진 의원님,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새롭게 공개한 국민참여 공천 기준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음주운전 기준이 빠졌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 때문이 아니냐, 뭐 방탄하려고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저기 음주 관련한 거는 아마 민주당은 지난 15년간 네. 세 차례인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놓고 보면요. 국민의힘에서는 또 그 지난 20년간 세 차례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연수별로 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허들이 조금 더 낮은 또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21일 때는 네. 음주운전 증거 발언이 있었는데 네. 29일 날 발표된 거 보면 그게 빠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그 이재명 대표 살리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 뭐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저런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천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경선을 통하든 아니든 간에. 그럴 것이라 그런데 보시는군요. 어쨌든 양 당 모두가요. 다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있는데 기준이 고지고대로 모든 후보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느냐 아니면 뭐 이런저런 예외 규정 두고 또 무슨 이 지역은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러면서 공관위에서 애초에 약속한 기준을 비껴가는 그 결과물들이 왕왕 그 만들어지고 네. 있기 때문에 결과까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도 어제 공천 기준을 발표했는데 장관 기자 보니까 신사대학과 4대 부적격 비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도덕성 뭐 양당 마찬가지일 텐데 도덕성 더 뭐 우리가 더 강화했어 이런 느낌을 지금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신4대 악을 보면요. 성폭력 2차 가해,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학교 폭력, 또 마약 범죄를 아예 공천에서 배제하는 신4대 악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네. 또 배우자 및 자녀의 입시 비리, 채용 비리, 병역 비리, 국적 비리는 4대 부적격 비리로 했는데요. 이 경우에 형사처벌 받은 뒤에 나중에 사면이나 복권이 되더라도 공천 심사는 받을 수 없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지탄을 받는 범죄들 있지 않습니까? 성범죄라든지 스토킹, 불법 촬영 이런 거는 벌금형 이상 받으면 공천 배제, 하급심 판결이어도 공천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이면 공천에서 배제가 됩니다. 네. 보니까 방금 그래픽 나왔다시피 배우자 자녀 입시 비리 요 내용이 눈에 띄는데 일단 김상일 부대변인 보면은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한 거 아니냐 배우자 자녀 입시 비리 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겨냥했을 수 있죠. 겨냥했다는 게 문제가 되나요? 저는 문제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킨 거는 총망라해서 지금 그 기준으로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기본 공천 배제 기준에서는 민주당이 1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1패다. 예. 일단 뭐 우리는 달라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 공천 기준도 서로 상대방을 견제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간에서는 그 국민의힘의 저런 기준은 야당이 어떤 특정인을 겨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겨냥을 했든 어쨌든 최근에 들어서 이 공직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도덕성 기준이 엄청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국민 눈높이를 적극적으로 공천 기준에 반영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덧붙여서 질문드리자면요. 네. 양당의 공천 도덕성 한번 비교해 보면 성범죄,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등 공통점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요. 일단 서로 도덕성 공천 잣대 강조하고 있는데 도덕성 검증 강조해서 일단은 그런 후보들, 경쟁력의 후보들 잘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얼마나 좀 가능성이 있다 보십니까? 뭐 최대한 노력해야죠. 그 결과물은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네. 뭐 저걸 기준으로 국민들한테 공표를 해놓고 심사도 투명하게 심사를 하다 보면 그러고 났는데 그 결과물의 경쟁력이 어떨 것인가 하는 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될 텐데 저렇게 엄격한 그 도덕성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후보를 공천하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과정도 보실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최종 경쟁력하고 상관없이 그 과정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계속 네, 뭐 저 짧게 좀 김상현, 의견 보태면 주시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민주당 1패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좀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이게 전투에서는 계속 민주당이 패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패운다. 근데 전쟁에서는 민주당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어허. 그게 뭐냐? 국지전은 그렇죠. 졌는데 국지전들은 지금 많이 벌리고 지금 되게 잘 싸우고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나 전쟁은 거기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이 정부의 실정이 얼만큼이냐라는 걸 평가하는 정권에 대한 심판, 중간 평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데 네. 그거를 없는 데는 지금 한번 크게 갈등 양상으로 부닥친 이후에 계속 소강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소강 상태가 길어지면 계속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답변을 회피하고 김경률 비대위원도 처음에 입장에서 후퇴하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이면 국민들은요 정권 심판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게 저렇게 잘하고도 전쟁에서는 질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네, 좀 기다려 알겠습니다. 보시죠, 뭐. 기다려보시죠. 네, 저희가 다 전망해 보는 겁니다. 예. 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회가 지금 열리고 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두 발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번 질의응답이 되면은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역구 나올 건지 비례로 갈 건지, 뭐 아까 선거제 얘기했지만 병립형 갈 건지 준연동형으로 그대로 갈 것 같은지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계속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은 인천 계양구 을이 일단은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데 원희룡 장관과의 전 빅매치 현실화하면서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를 부상했지 않습니까? 네. 민 대선급 이런 얘기가 좀 오늘 뭐 조간에도 나왔는데 네. 지역 민심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은 그 지역은요 민주당한테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간 겁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유가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원희룡 그 전 장관이 아무리 인지도가 있고 경쟁력이 있다 그래도 밭 자체가 귤을 옮겨 심은 거라서 탱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근데 원희룡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거기 가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슈를 부각시켜가지고 전체 총선에 기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에서는 좀 실패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가자마자 네거티브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국민과 정치의 미래 이거를 생각하는 이슈를 제기하고 거기에서 파생될 때 네거티브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희룡 장관이 되게 아쉬운 게 잘 져야 성과가 남는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기기도 힘든데 네. 뭐 이기면 그거야 뭐 대박이겠죠. 그러나 이기기 힘든 상황이 현실이라면 잘 지는 것도 고민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전체 총선에 기여하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기자회견 끝나고 기자들 질의응답 받으면은 지역구 나올 거냐 비례 갈 거냐 아마 물어볼 겁니다. 첫 번째, 네. 두 번째로 어떻게 했다고 보십니까? 지역구 가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비례로 갈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는 뭐 그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네. 비례로 가나 지역구로 가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저는 뭐 지역구를 가는 쪽으로 저는 선택을 해주길 개인적으로 희망하는데 예. 그거에 우선해서 이 두 개만 놓고 볼 땐 그렇지만 그거에 우선해서 생각하면 저는요 당대표와 지역구 불출마를 동시에 선언해 주는 게 본인의 대선에도 굉장히 기여가 되고 이 민주당 총선에도 엄청난 기여가 될 것이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덧붙여서 그러면 뭐 병립형이냐 뭐 준연동형이냐 아마 결론 아마 기자들이 물어볼 텐데 어떤 좀 결론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실까요? 그거는요 사실은 그 준연동형 원래는 연동형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계속 합의가 안 되니까 준연동형까지 후퇴한 거거든요. 네. 사실은 이게 무슨 어젠다냐면 정치개혁 어젠다입니다. 음. 국민들이 개혁의 대상 넘버 원으로 꼽는 데가 어딘 것 같아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정치예요, 네. 정치. 근데 정치개혁 부분에 이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당하지 못한 부분을 보여주는 정치권의 모습이 굉장히